6월쯤에 매수를 했었어요. 여기는 저희랑 같은 CDMO 위탁 생산? 네,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는 회사는 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 지인 사세요. 지인 사세요. 오늘의 지인은 대학교 홍보대사 출신으로 현재 바이오 회사에 재직 중인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오늘 팔아보려 한다. 이게 딱 처음에 만나면은 다른 질문을 내가 원래는 먼저 해. 왜 나왔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네. 지금 바이오 회사 재직 중이잖아. 네. 얼마나 됐어? 다닌지? 지금 제가 5년, 10월이면 딱 5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5년 정도 다녔으면 이리저리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업계도 알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겠죠. 5년 정도면 약간 대리점 정도는 네, 되니까. 대리 이제 다른 지 이제 2년 좀 넘었죠.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바이오 쪽 업무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바이오 이야기만 들으면 주식밖에 생각이 안 나. 바이오, 제약 이렇게 주식 생각밖에 안 나거든. 나의 기준에선 바이오나 제약이나 그냥 동일한 걸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 바이오 회사, 제약 회사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정확하게는 물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스타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케미컬 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입으로 먹는 의약품들을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물을 기반으로서 이제 만드는 의약품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백신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될 수도 있고요. 주사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바이오 약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먹는 거 계열이 약간 제약인 것 같고 액체 계열은 좀 바이오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거야? 완전 크게만 보면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케미컬 의약품도 주사제로도 만들 수는 있어요. 실제로 하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어쨌든 5년간 일을 했잖아. 본인은 이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아, 있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가 돼? 한 2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네, 섹터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샀다가 팔았다가 한 게 혹시 있어 또? 네, 있어요. 아, 있어? 그러면은 먼저 궁금한 게 샀다가 파는 종목은 어떤 게 있어? 아, B사. 그러니까 아니 그 회사 이름 봐야지. 왜 이렇게 긴장해? 아니, 이름을 사람들은 진정한 정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비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고 이제 팔았던 거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갖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은 화장품으로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라서 의약품보다는 화장품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고 사람들이 좀 더 구매를 더 잘할 것 같아서 그걸 샀었거든요. 화장품이라는 거는 바르는 걸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당시의 네. 컨셉이었던 거야? 그렇죠. 이제 매도를 한 거잖아. 매도를 했죠, 그거는. 이유는 왜 그래? 그게 한창 많이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 이제 지인들한테 알고 이렇게 해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었었는데. 아, 내부자가 뭐 제일 중요해. 내부자는 아니었어요. 내부자는 아니었고, 이제 소문으로 들어갔었는데, 4만원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때 4만원, 5만원이었던 거를 거의 9만원, 8만원, 9만원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2배가 한순간에 올라갔었어요. 뭐 상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치고 뭐 10%, 20% 올라가고 저는 이제 약간 늘 주식을 할 때 10%, 20% 먹으면 뺀다. 아, 뺀다. 네, 무조건. 네, 그런 왜냐면 크게 한번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어갖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제일 재밌네. 10%, 20% 먹었을 때 뺀다. 이랬을 때 20% 먹고 빠졌었죠. 그 이후로 더 많이 올라간 거야? 한 9만 원 받던 거는 9만 원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지금은 조금 떨어졌나 그러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 지금은 3만 원, 4만 원대예요. 6만 원, 7만 원이었을 때 네. 더 갈 것 같았어. 그 당시 느낌은? 사실은 이 정도면 됐다. 왜냐하면 매출이 발생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건 것만 계속 매스컴에 나왔었기 때문에 매출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좀 본 거구나 그러면은. 약간은 봤어요. 그러면 또 뭐 매도했던 거 있어? 한 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쪽인데 왜 이렇게 회사 이름 되게 안 얘기하려고 그래? 이거는 이제 뭐 저희랑 상관이 없는 쪽이긴 한데 루닛이라는 회사를 루니? 네. 저기 아니야. 비대면 원격진료하는 네, 거기 맞아요. 암 판정하고 네. 거기지? 거기가 진짜 대박이 났었는데 루닛을 내가 8,000원이나 봤었는데 대표님이 오셔갖고 강의를 해주신 적이 한 번 있으셨어요. 루닛 대표님. 루닛 대표님. 그러니까
초창기 회장님이시죠. 그때는 상장 전이었었거든요. 기술적인 면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지는 않으셨고 이 루닛을 만든 히스토리를 많이 그러니까 말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원래는 의료기기 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의류를 어떻게 매칭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냐, 그냥 그런 거를 조금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안 되셔갖고 AI로 이제 의료기기로 넘어오셨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비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갖고 이제 들어갔었죠. 얼마에 들어갔었어? 한 4만 원 정도에 야, 루닛을 들어갔었어요. 4만 원에 들어갔다고? 근데 4만 원 정도에 들어갔었었는데 그게 2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렇지. 초창기. 그때 이제 슬프지만 그때 이제 조금 손해를 보고 팔았었어요. 2만 원에 어쨌든 손절을 한 거잖아. 네. 손절을 할 때 뭐 나름의 기준이 있었던 거야. 급전이 좀 필요했어요. 그때. 루닛이 더 갈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 그 네, 당시에. 그때는 무조건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확 떴을 때고 루닛은 그때 다른 해외 지사들이랑 협력이 어느 정도 된 상태였어갖고 특히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 병원들이랑도 그래. 많은 교수님들이랑 이미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사람들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AI는 결국에 데이터베이스로 디텍션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때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두 개의 종목을 여전히 들고 있다고 했잖아. 바이오니아는 팔고 제가 이제 지금 하나는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갖고 있는 네, 거야 지금 지금은? 하나 갖고 있어요. 작년 6월쯤에 매수를 했었어요. 여기는 저희랑 같은 CDMO 위탁 생산? 네, 위탁 생산 회사인데 이거 너무 우량주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삼바를 샀다고? 네, 그때 삼바가 한창 떨어졌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이슈가 있어서 떨어진 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바이오주가 자체가 많이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섹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80만 원으로 내 기억을 네. 하거든 삼바가 지금 기준으로. 네. 그때 얼마까지 떨어졌었을 그때 때 70만 원인가? 70만 원? 네, 70만 원대 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사갖고 아직까지 좀 갖고 있어요. 삼바를 선택한 이유는 뭐야 그러면? 사실 경쟁사라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싶었고 첫 번째로 아무래도 제 돈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고 저는 CDMO라는 위탁 생산 트렌드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국내에 많이 지금 짓고 있고 지금 아직 5공장 안 지어졌지? 네, 지금 그치? 짓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삼바 빼고도 롯데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도 다들 CDMO에 중점적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DMO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 삼바만 맞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중에서 삼바인 이유는 어떤 거? 글로벌 탑10 안에 어쨌든 드는 회사라서 시총 기준? 예, 얘기한 시총 기준도 그렇고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어요. 조금 더 갈 것 같아? 주가는? 내가 안 그래도 삼바를 내가 좀 어제 잠깐 봤었는데 네. 조금 떨어지고 있더라고. 이거를 더 보유를 하려는 예정이야? 저는 더 보유할 예정이에요. 그저께 기사에 나왔는데 1.5조 지금 이번에 매출을 또 냈거든요. 근데 그 계약이 한 건이에요. 한 건인데 1.5조 매출을 냈어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세이프티 이슈가 있었어갖고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중국 회사랑 더 이상 협력을 안 한다. 미국의 자국 내 어떻게 보면 바이오 회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회사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 유럽 고객사들한테 CDMO 물량을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바도 세이프티 이슈 반사 이익 때문에 계속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거 때문에 한 100만 원은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CDMO라는 회사가 있고 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잖아. 둘 중에서 더 안정성이 있는 거를 CDMO인 회사로 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내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많은 돈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근데 돈이 어쨌든 필요하니까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또 기다려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약을 한국에서 개발하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CDMO 자체도 이게 기술을 받은 다음에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데 신약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쉽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바이오에서도 CDMO 하는 회사들이 이제 또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거기는 이렇게 관심이 크게 없었어. 관심이 없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CDMO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단가 싸움이거든요. CDMO에서 가장 큰 회사는 론자라고 유럽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하이밸류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하이밸류는 주가상 고점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생각에는 주가상 고점이 이미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후속주자들이 매출을 뺏어 먹으려고 다들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1위권은 조금 나눠질 것이며 이게 네. 삼바가 가져갈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 네. 바이오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0배 튀기를 원하잖아. 네. 10배 튀기를 원하잖아. 네. 10배 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회사가 있어. 언급되지 않은 회사 중에서. 아, 이거는 되게 근데 조심스러운데. 그럼.